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는 지난 8월 16일에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은 최근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며 또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공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네. 하락 국면에 맞았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전국 거래량이 상반기만 말씀드리면 주택 거래량이 지금 20만 7천 건으로요. 전년에 대비해서 54%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 이상이 이제 거래가 줄은 거고요. 서울은 더 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영끌하던 시절에 한 달에만 15,000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7월, 8월은 아주 거래 빙하기 수준입니다. 7월이 지금 800개 정도, 640개 정도밖에 나타내지 못했고 8월은 또 370개예요. 그럼 8월 달도 한 600에서 700선에서 머물 거거든요. 이게 이제 IMF하고 글로벌 금융 이후에 예. 위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최저치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최저치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물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2년 전만 해도 3만 개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6만 5천 개고 또 경기도도 한 두세 배 또 매물이 늘어났는데 거래는 또 경기도도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을 넘어서 이제 빙하 기준으로 가는 데다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또 빅스텝을 밟으면서 자이언트 가면서 또 9월 21일 날 또 FOMC 회의에서 또 올리잖아요. 예.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가세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고가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이 또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게 예측이 되니까 예. 수요자들이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다 못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빙하기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앞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16일에 정부가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네. 발표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일단 우리 양 대선 후보가 우리 대통령 전에 그때 250만 원, 뭐 300만 원 뭐 얘기를 하셨는데 예. 결론은 이제 이번 대책에서 이제 270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이 158만 호고 112만 호가 이제 지방하고 광역시에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이 158만 호 중에 공공택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88만 호인데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270만에서 88만 빼면 18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뭐냐면 정비 사업하고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이런 기타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요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 민간 활성화, 민간 기업이 최대한 시장에 들어와서 공급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대기 수요로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명료하게 법이 이제 완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발표한 것처럼 뭐 9월, 10월, 11월 올해 안에 정리될 것들이 좀 있고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로드맵을 또 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아서 좀 국민들이 약간 실망하셨는데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가을, 겨울 전에 예. 앞으로의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그때는 이제 투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제 방향성은 제시했다.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좀 풀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뭐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짚어야 되는 게 신속 통합 기획인데요. 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기 공공이 지원한다 이겁니다. 5년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5년간 이제 50만 원의 개념 던진 건데요. 10만 원 개념이 아니라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이제 일반 기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예. 도대체 어디에 얼마 하는지 헷갈립니다. 막 너무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50만 원 중에 24만 호가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신통계획은 정비 사업에 해당되잖아요. 신통계획은 뭐 추가로 좀 말씀 올리면 신속통합계획이라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 이제 사업을 할 때 심의 과정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교통평가, 환경평가, 도로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보통 한 3년에서 4, 5년 걸려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예. 이걸 따로따로 했는데 한 번에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신통 기획인데 이 부분만 갖고서 재건축 사업을 속도를 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 통상 서울시에 그동안 한 700개 군데의 그동안의 이력을 이제 검토해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8.9년에서 9.8년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5년 걸릴 게 3년을 준다고 해서 바로 10년이 2년 차이에 큰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실제로 처음에 나왔을 땐 반짝했다가 실제로 시장이 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신통기획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이 이제 개입을 해서 좀 속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런 것들 같이 하겠다 하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법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기대는 해볼 만한데 너무 장밋빛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서는 소유주분들께서는 너무 이게 빨리 된다라는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이것도 10년짜리가 한 8년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핵심은 이제 사업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업이 빨리 되는 건 그겁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용적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 또 다수당이죠. 현재 다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그걸 쉽게 용적률을 함부로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공익을 위해서 물론 이제 도심지의 역세권들은 좀 필요하지만 그걸 좀 분별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돼야 정확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기 신도시도 마스터 플랜 던진다고 얘기했지만 예. 주민들이 지금 뿔이 났잖아요. 그 뿔 난 이유가 마스터 플랜이 어떤 건데라고 물어보면 정부가 아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된 채 발표를 한 바람에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연말 전에 정부에서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심 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네.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리고 네. 초과이익 환수금 감면을 네. 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대선 공약이 나왔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번 정부에서 이걸 또 던졌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좀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집을 오랫동안 예를 들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라든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40년이 넘어가거든요. 예. 녹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규제 골조만 튼튼하지 아내가 살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주거편을 생각하면 재건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분을 볼 때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저도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야가 좀 합의할 거라고 보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집이 200%짜리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집을 지려면 다시 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적률을 300%로 주게 되면 자기 집은 그대로 새로 짓고 나머지 집을 팔아서 건축비로 쓰는 그런 행태가 되죠.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다음에 또 집 질 때 또 올려줘야 되고 또 이러면 도시가 망가지잖아요. 다 올리면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적률을 뭐 균일적으로 다 올려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도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재건축 초과 이익은 금액의 과다 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에 대한 납부 능력이 없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과세 이연 제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매각할 때 나중에 후에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생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변형할 수는 있겠지만 없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추가로 정부에서 혜택을 줘가지고 이득을 봤으니 그건 당연히 쉐어를 해야겠죠. 예. 그 공익과 사익을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진단은 될 것 같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게 예. 어떤 사업이고 결국에 주택 공급의 주 목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 정책이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요. 이사 대책이라고 전 정부 때 그 변창흠 장관이 던졌다가 LH 사태로 이제 사퇴를 하고 조금 표류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LH가 힘을 잡고 서울에 이제 여러 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법이 좀 미비합니다. 법이 미비하다는 건 뭐냐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80% 정도 동의가 되면 20%를 수용해서 갈 수가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근데 도심지는 사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계실 때 도심공공복합사업에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LH가 진도를 좀 못 나갔고 그 후보지는 많은데 진행이 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것도.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 이번 정부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공이 주도적인 걸 갖다가 민간이 가세라면 더 많은 양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던진 거죠, 이번에. 던졌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주인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 주인은 누구죠? 나라가 아니라 개인 소유주거든요. 개인 소유주들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후보지가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거 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그때도 없어 진도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그걸 만들 텐데 그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수익을 쉐어를 할 때 민간이 갔을 때는 공공이 사업을 할 땐 공공이 이익을 갖다가 자기들이 안 갖고 다시 또 공공에다 투입을 하는데 민간 건설에서는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안에 보면은 가로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익 상한제 이렇게 써놨어요. 스스로 정부에서 민간이 할 경우는 이익 상한제를 두겠다고. 우리가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한테 밀어주면 민간이 돈을 다 뒤로 빼어갈 수도 있고 예. 더 많이 벌어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암만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그 정도까지 여야가 계속 합의를 하고 근데 요즘처럼 싸워서 그런데 안 싸우고 잘 친해져야지 빨리 되겠죠. 그게 이제 국민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저도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물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도심에 360여 개 전철역이 있잖아요. 전철역 근처에 다 이제 도심형 콤팩트 시티식으로 이거 올려주게 되면 물량이 최대는 80만.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뭐 80만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마어마한 양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도움 분명히 됩니다. 예. 과정은 좀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이 이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번 대책이 결국에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주택이 없다면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을지 물론 예측입니다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당연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고 시장에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많이 좀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이 주위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는 지역에 있는 집이 시세가 이제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인데 자꾸 요새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새로 분양하는 게 9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억이 이게 8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억 5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청약을 해야 돼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아기가 커가지고 방이 필요하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신혼부부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판단한 방법이 뭐냐면 청약할 때 그 주택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지금부터 10% 내려올 수도 있고 20%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 내려와서 8억이잖아요. 8억인데 분양가가 만약에 9억이에요. 그럼 1억 차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옛날 집이고 이건 새 집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인이 조금 맞춰서 판단하시면 좀 판단에 도움이 되시고 근데 만약에 30%가 내려간다 가정한다. 그러면 이거 분양 안 받아도 이걸 사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기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는 무조건 3%에서 3.25 가기로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3.25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 정도 한 5.5에서 6%가 나오고 변동으로 가면은 신용등급이 좀 낮으면 10%대 갑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하방으로 되니까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겠죠. 그럼 기존 주택이 좀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일까 예측해 보시면 일단 연말은 넘어야 되겠죠. 연말까지 계속 오르니까 중요한 건 내년에도 금리가 오르면 더 내리겠죠. 그럼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물가가 계속 4% 5% 유지하면은 금리는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목표가 2%거든요. 예. 그러니까 2%가 되려면 금리를 계속 올려서 2%가 될 때 금리가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금리가 안정되면 그때 매입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뭐 청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자산가치 하시고 마지막으로 절대 그 대출의 금액은 그 DSR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소득의 35%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넘으셨다가 갑자기 세계 경제가 지금 중국도 버블 터지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오래 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산재한 게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 금리가 갑자기 또 뛰거든요. 부담이 되시니까 35%에 하셨으면 나중에 올라도 50% 버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50% 하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잘 하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호흡을 좀 넓게 가지시고 조급해할 필요 없이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내년 봄에서 내년 말까지 충분히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 분석과 또 전망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